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7번째인데요. 일반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국민의 체감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349달러, 우리 돈 3,449만 원으로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3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65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는 정부와 기업 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데다 달러 약세도 3만 달러 달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한파로 일반 국민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만 불이 아니라 2만 불도 안 되겠네요. 2만 불도 안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10년 전엔 2, 300만 원 벌었는데 요즘에는 한 100만 원도 못 벌어 한 5, 60만 원 벌어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 경기와 고용 전망은 지난해보다 어둡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국민들도 3만 달러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공공지출 쪽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나 생활 여건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소득과 함께 발표된 지난해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한 달 전 속보치와 같은 2.7%로 2년 연속 3%대 성장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1년 전에 비해 3% 늘어났는데 그쳐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주총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부터 배당까지 요구하면서 지지 세력 끌어모으기에 나섰는데요. 표 대결까지 예상되면서 관련 기업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해 말부터 주주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진그룹의 중장기 경영 쇄신안이 미봉책이라며 독립적 감사와 사회이사 선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진그룹이 주주 제한 자격에 문제를 삼았지만 KCGI는 법리 검토를 거쳐 표대결까지 끌고 갈 기세입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움직임은 더 과감합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자신들이 지명한 사회이사와 감사 선임은 물론 7조 원이 넘는 배당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등이 제안한 규모의 6배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무리한 배당 요구에 결국 주총에서 표대결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자 엘리엇은 주주들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해줄 것을 권유하고 나섰는데 이젠 40%가 넘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펀드들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는. 주요 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키로 하면서 실제로 이들 요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LG, SK, KT 등 대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3.7%가 채용 계획을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은 현재 학사와 석박사 신입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SK는 인턴과 신입사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KT와 CJ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다음 주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개 채용에 들어갑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년 연속 임금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5일 서울 종로 SK빌딩에서 김준 총괄사장과 조경묵 SK에너지 사장, 이정묵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협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상견례를 열고 30분 만에 임금 인상률을 1.5%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가 이처럼 빨리 타결한 것은 2017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임금 인상률을 국가가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동키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신규 항공사 3곳에 항공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11곳으로 늘면서 항공시장 경쟁은 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선 확대와 항공료 인하가 기대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항공이 신규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2015년 12월 에어서울의 신규 운송 면허가 발급된 지 3년여 만으로 모두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앞으로 플라이강원은 강원 양양공항을, 에어로케이는 충북 청주공항을,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노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여객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저비용 항공사 등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 일부 항로에 몰렸던 국제노선이 다변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또 신규 항공사 진입으로 시장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질 향상과 항공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만 몰렸던 수요가 중부를 거점으로 한 청주나 강원도 등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가 더 까다로워진 만큼 조종사와 정비사 확충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나 정비사 같은 어떤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는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존의 항공 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고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착용한 마스크가 일에 방해가 되는 야외 노동자들은 대안도 없는 데다 장사도 안 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잿빛으로 변한 하늘에 먼 곳을 보기조차 힘들 만큼 미세먼지 공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비염이 있는데 심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재채기나 또 기침, 또 콧물 그런 쪽에. 맨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예보 확인해서 바로 편의점 가서 이제 구매하고. 야외 노동자들은 이 마스크마저 쓰기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확산으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이따금씩 있는 관광객이라도 잡아보려 말을 해야 하다 보니 나쁜 공기를 그대로 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상인이나 상점마다 들러 폐지를 모으는 노인도 마스크를 벗어던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안 쓰. 정부는 2017년 말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사업자가 5개 작업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업자들이니까 다 사람이고 오야지가 사가 작업자들은 다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쓰는데 안 쓰는 사람들은 지가 귀찮아서 안 쓰는 거죠. 불편해서 안 쓰는 거지. 작업장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고한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사업자가 업무 시간을 조절해주는 것밖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야외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회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월 현재 573조 9천여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2조 5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확대된 건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 8,103억 원으로 1월보다 87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석유류와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69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초 1%대 초중반에 머물다가 하반기 한때 2%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12월 1%대로 내려앉은 뒤 올해 1월 0.8%로 1년 만에 1%를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상승률 둔화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공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4,046억 7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8억 4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잇따라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기타 통화로 표시된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달 말 5세대 이동통신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건 가상현실 게임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꼽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 사용량을 개선해보니 통신요금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취향의 캐릭터를 고르면 곧 메신저창에 대화가 오가고 만남이 시작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게임인데 지금보다 20배 빠른 5G 이동통신 기술 덕에 게임 속 세상은 더 생생하고 또렷합니다. 이런 고화질의 실감형 콘텐츠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해서 스마트폰 안에 모두 저장하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합니다. 10분 동안 이 게임을 하는 데 쓰인 데이터는 1GB, 20분 했다면 2시간짜리 HD급 영화 한 편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과 데이터 사용량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유명 캐릭터가 레이싱을 벌이는 게임 한 판에 필요한 데이터는 단 3MB. 10분이면 3번 레이싱을 하는데 10MB면 충분합니다. 5G 가상현실 게임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집안 가전과 가구 같은 사물들, 집 밖의 자동차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5G 세상이 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 폭증할 전망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5G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아직 5G의 콘텐츠가 제한적이라면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달부터 상반기 공채가 시작됩니다. 올해 대기업에선 얼마나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일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3월은 주요 대기업 공채가 시작되는 달이죠.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던 상황이라 이번 공채 채용 계획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 예외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참여한 162개사의 2019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계획에 대해 1:1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불과 39.5%로 10개사 중 약 4개사만이 공채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17.3%는 아직 채용 여부와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43.2%는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응답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현재 공채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더욱이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아예 공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기업 임사 담당자들은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도 5.5%만이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했는데요.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39%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약 4명이 상반기 공채 규모를 부정적으로 본 거죠. 또 절반 이상인 55.5%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상당수가 채용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네요. 절반 이상은 예년과 지난해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응답을 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엔 신입사원 공채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일단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만 보면 이 중 작년 상반기에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한 기업은 60.5%로 조사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채용 일정이 미정이라고 응답했던 기업 중에서도 추가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일정 시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채용 시기는 3월에 진행한다고 밝힌 대기업이 34.4%로 3월 일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나간 2월에도 10.9%의 기업은 이미 채용을 실시했다고 응답했는데요. 4월은 6.3%였고 21.9%는 채용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해서 원하는 기업의 채용 일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수시로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디 더 많은 기업이 채용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용을 확정지은 기업은 얼마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응답을 했나요? 네,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한다고 확답한 기업은 총 64곳인데요. 이들의 채용 규모는 총 6,2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당 평균 97명을 뽑겠다는 건데요. 수치로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업의 채용 규모가 6,814명이었으니 8.7%가 감소한 셈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기업의 채용 일정도 살펴봐야겠지만 다른 기업도 비슷한 규모라면 올해 상반기 공채 취업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 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번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예 이같이 좁아진 취업문에 조바심을 내는 취업 준비생들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번 상반기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839명을 대상으로 공채 취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공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포기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9.9%나 됐습니다. 여자 구직자 중 공채를 포기했다는 비율은 21.4%로 17.8%가 응답한 남자 구직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또 고교 졸업 구직자의 경우 공채를 포기했다는 답변에 33%로 21.6%가 포기했다고 응답한 2, 3년제 대학 졸업 구직자나 12.1%가 응답한 4년제 대졸 구직자보다 포기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5명 중 2명은 공채를 포기했다는 건데 이유가 뭐였나요? 네, 이유를 살펴보니 이리에 오른 응답은 인적성, PT 면접 등 까다로운 전형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였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42.5%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2위는 37.7%가 응답한 공채 전형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껴져서였는데요. 3위에 오른 이유는 4년제 대졸자 등 특정 학력자에게 집중돼 있어서로 25.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19.2%가 응답한 어학 점수 등 공채 전형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는 4위에 올랐고 공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에는 16.2%가 응답해 5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는 13.8%가 뽑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채를 진행하지 않아서로 이처럼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문에 전형조차 까다로워지니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것이 공채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기업의 취업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취업의 난이도는 점차 높아지니 이제는 수포자, 그러니까 수능 포기자보다 취업을 포기하는 치포자란 말이 더 자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지만 아직 취업 계획이 미정인 기업들의 채용 계획 규모가 확대되어서 채용 시장의 활력은 물론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